세월호 참사로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역시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 자신을 잃었던 이광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네요. 게다가 이광기의 이야기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광기 로봇 장난감 안고 내가 좋아하던 건데 통곡. 지난 8일 오전 신종플루에 의한 폐렴성 호흡곤란 증후군 및 심근경으로 사망한 탤런트 이광기의 아들 석규군의 발인식이 10일 오전 열렸다.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치러진 석규군 연결식에는 이광기 부부를 비롯한 유가족과 김구라, 김용만, 홍서범, 지석진, 김보성 등 평소 이광기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연예계 지인들이 참석, 슬픔을 나눴다. 연결식 내내 빈소에선 슬픔에 북받친 유가족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광기는 아들이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을 손에 꼭 쥔 채 내가 좋아하던 로봇인데 라고 말문을 잇지 못하며 통곡을 멈추지 않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발인 직후 화장터로 향하는 석규군의 마지막 길은 누나 연지양이 위패를 들고 앞장섰고 그 뒤로 김구라와 김용만 등이 운구를 도왔다. 이광기는 오전 8시 30분께 화장터인 경기도 고양시 벽제승왕원에 도착해서도 아들이 생전 아꼈던 장난감을 품에 꼭 안은 채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일부 유가족은 석규군의 관이 화장장으로 들어가자 석규야, 아이고 내 새끼 등 외마디 소리를 외치며 울부짖었다. 화장 절차를 끝낸 석규군의 유골은 오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벅제동 추모공원 하늘문에 안치됐다. 이광기는 의사들은 그들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우리 아이가 살아올 수만 있다면 병원을 상대로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료진도 우리도 너무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분쟁이 될 것 같았죠. 아이를 보내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회개가 나오더군요. 죄송합니다. 40년 넘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 예쁘게 하늘에서 키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요. 자식을 잃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석규가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 내 자식이 아니라 분명 하늘에서 나에게 또 다른 삶을 살게 해준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7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많은 기쁨을 준 석규가 이제 천세가 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랑과 행복을 주기 위해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더욱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목임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광기,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슬픈 앞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사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신종플루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각심 역시 별로 없었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유명인이었던 이광기 아들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죠. 결국 이광기 아들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수많은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행이지만 이광기, 박지영 부부에게는 더 없는 아픔일 뿐이죠. 이런 큰 일을 당하면 금슬이 좋은 부부라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가 배우자에게 잘못 향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광기, 박지영 부부는 현명하게 위기를 잘 넘깁니다. 박지영은 슬픈 일을 겪고 더 단단해졌어요. 힘든 일은 금방 지나가요. 견뎌내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받아들여야 해요. 받아들임이 고통이지만 그래야만 지나올 수 있어요. 결국 시간이 약이고요. 그리고 이광기는 일과 봉사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군 제대 후에 노름에 빠졌다가 아내 박지영 덕분에 새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아들을 잃은 후에 다시 거듭나게 되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해서 본인과 가족을 괴롭히거나 파멸하게 되죠.
이광기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막상 혼자 돌이켜보면 제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물질로 커버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받은 하나의 은혜예요. 그렇게 제가 변했고요. 해보니까 나눔이라는 게 별것 아니더라고요. 손 한 번만 꼭 잡아줘도 사랑이 느껴져요. 마음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게 나눔이에요. 이광기는 2010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IT에도 직접 봉사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목격하게 되죠. 이규광은 어린이와 남편 잃은 싱글맘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워낙 어려운 나라였던 데다가 배급마저 원활하지 않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금세 폭동이 일어나요. 우린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죽는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잘못 나눠주면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급할 땐 반드시 유엔군이 있을 때 딱 나눠주곤 했어요. 요즘 그나마 안정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어느 나라든 기득권자, 있는 사람들이 NGO 상대로 장사하고 뱃속을 채우고 그럽디다. IT 기금 마련한 돈을 갖고 쉽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차량과 숙소 렌탈, 정말 허름한데도 값은 유명 호텔 수준이에요. 워낙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런 참상이 벌어진 상태에서도 기득권층은 장사를 하고 있네요. 허름한 숙소 렌탈이 유명 호텔 수준이라니. 오죽하면 이광기가 기금을 마련한 뒤에도 들여가기를 망설였을까요? 자신의 돈으로 빈민을 돕지는 못할 망정, 자기 나라의 대지진으로 무너진 빈민들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폭리를 취하다니 세월호 사건과 많이 비슷하네요.